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이동엽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줄여서 허절수마라고 부르는데요. 2019년에 제가 출간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허리디스크를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이 절대로라는 말 때문에 아니 도대체 세상에 절대로 어딨냐,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경우 해야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요. 허절수마는 이런 말의 약자입니다. 허리디스크 탈출, 돌출, 파열, 웬만하면이라는 것은 심각한 발목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없고 통증이 심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견딜만 하고 환자분이 나는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게 웬만하면이에요. 웬만하면은 내시경 수술이죠. 내시경으로 긁어내거나 현미경으로 현미경 수술을 제거하지 말고 가급적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서 수술을 피하도록 유도해 보자. 이런 내용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딱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냥 허리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딱 이러니까 싹 들어오잖아요. 네, 허절수마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허절수마 하면 떠요. 허리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데 간혹 이거를 허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라고 이해를 하셔서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데 나는 허절수마 하고 싶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허리디스크입니다. 같은 허리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다른 치료 방법이 거의 효과가 없고요. 신경감압술로 근본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 그리고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 4년을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신경외과 최우수 전공의를 수상했고요.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전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들, 척추 의사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후에 유명한 척추 전문 병원인 우리들 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척추 수술입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잖아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목 디스크 수술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파열, 마비가 심한 분들,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 그냥 다 고민할 거 없이 수술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고 심하지만 수술은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피하고 싶은 게 원인데 한번 치료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아니 MRI는 보니까 이거 거의 탈출 파열돼서 이런 사진은 어떻게 걸어 다니지? 그런데 치료하니까 너무 많이 좋아져요. 이런 분들을 한 분, 두 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허리디스크 파열은 당연히 치료하면 잘 낫는 병이고 심지어 발목에 마비가 좀 생겼다, 근데 마비가 아주 심하지 않고 약한 마비다, 이런 분들을 또 치료해드리니까 발목 마비도 수술하지 않고 좋아져요. 발목 마비는 조카스 푸트라고 완전히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아니, 너무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척추관 협착증인데 디스크 파열이 같이 동반됐어. 협착증에 디스크 파열이 심하면 당연히 이거 샌드위치처럼 눌리니까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잘 버티는 분들을 치료해드리니까 디스크 흡수되면서 또 공간이 열려. 야, 이런 경험을 계속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허리 디스크라는 병은 MRI가 아무리 심하고 환자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심각한 마비, 발목 완전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가 없다면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치료로 낫게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병이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또 MRI를 추적 검사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 MRI 추적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크게 파열된 디스크가 빠른 사람은 3개월, 진짜 빠른 사람은 2달 반이면 다 흡수돼서 다 사라져요. 처음엔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근데 이제는 매일같이 외래에서 보고 진료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따고 나서
이제 25년, 26년 동안 척추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랫동안 경험이 쌓이면서 내린 결론은 허리 디스크라는 병은 근본적으로 첫 번째 치료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치료를 충분히 잘 해주면 치료로 잘 낫는 병이다. 단지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린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로 고치는 외과적인 질환이 아니라 치료로 고치는 내과적인 질환이다. 뭐 이런 경험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디스크 수술은 날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 신경주사 치료나 신경박리 시술 같은 비수술 치료의 비중이 갈수록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요즘은 신경주사 치료로 허리디스크 탈출, 돌출, 파열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신경주사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치료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면서 심각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허리가 아파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3번 맞았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나요? 아프면 또 몇 개월 있다 또 맞죠? 또 맞고 또 맞다 보면 10번이 갑자기 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만 맞나요? 또 관절, 팔꿈치가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발목이 아프니까, 또 주사를 맞다 보면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테로이드가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당뇨. 당뇨가 생길까 말까 이런 단계 당뇨가 확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여자분들 골다공증 잘 생길 수 있고요. 심각한 합병증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노출은 가급적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한 세션에서 3번을 맞으면 더 이상 맞는 경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3번 이상 맞지를 않고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심한 디스크 파열은 주사 3번에 낫는 경우가 잘 없어요. 4번, 5번, 6번을 맞아야 낫는데 3번 맞고 더 이상 맞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수술해라. 수술해야 된다. 내시경 시술, 현미용 수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치료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왜? 자주 맞고 많이 맞는다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없죠.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3번까지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아프다 이런 분들이 4번, 5번, 6번 맞으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결국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주사를 맞고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신경주사 아무리 비스테로이드라도 하더라도 신경주사 치료로 다 낫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신경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느껴서 깜짝 놀라서 MRI를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렸다. 정말 수술해야 되나? 수술 안 하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 최대한 수술은 피하고 싶은데 마비가 오기 전에 수술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에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울면서 밤을 지새는 이런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 유튜브 채널 허졸스마 이동엽 원장이 이런 분들에게 수술하지 않고 허리디스크 탈출, 돌출, 파열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이런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